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사이 내린 비로 빙판길과 살얼음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조영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미끄러운 도로와 함께 오늘은 아침 안개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낀 곳이 있어서 오늘 내리는 비와 함께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북동 산지에는 눈이 많이 쌓이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5에서 10cm,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예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은 기온은 초봄처럼 낮에는 온화합니다. 대구가 낮 기온 10도, 안동이 7도, 포항은 9도까지 오르면서 낮에는 춥지는 않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며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18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이해하기 힘든 미온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던 8년 전 옆집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도 경찰에 납득하기 힘든 수사 때문에 범인이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기소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3일 당시 10살 초등학생이던 피해자는 외국 국적의 남성에게 불려갔습니다. 바로 옆집에 살던 외국인 노동자는 피해 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리니까 발버둥 치고 나올라 해갔는데 야가 뭐 하는 사이에 맨발로 우리 집까지 그냥 쫓아온 거예요. 경찰은 외국인 남성을 데리고 갔고 피해 학생은 어린 나이에 경찰 앞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 학생의 언니는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가해 남성을 만났습니다. 학교 간다고 버스 탄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놈이 옆에 서가 있는 거예요. 난리 났어요. 막 뒤비지고 학교가 발칵 뒤집히고 막. 경찰이 초등학생 성추행범을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풀어줬던 겁니다. 어린 두 딸과 사는 어머니가 두려움에 떨다가 인근 지구대에 수차례 순찰을 요청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충격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 내가 3번 불렀어요. 그러니까 내보고 정그러면은 이사 가야지 이래야 돼요. 그래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믿었지만 6년이 지난 뒤 담당 경찰서에서 확인해 돌아온 답변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가해 남성은 범행 5일 만에 본국으로 도망갔고 딸을 성추행한 혐의는 인정됐지만 기소조차 안 된 채 사건은 종결 처리됐습니다. 이거를 그냥 대충 설랑설랑 나 진짜 이렇게 될 줄 진짜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딸이 또 성폭행을 당하며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경찰은 또 8년 전처럼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는 옛 포항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정비 TF를 꾸리고 어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TF는 자활지원팀과 도시정비팀, 피해 여성 지원반 등으로 구성돼 집결지 정비 완료 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공간 정비 및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포항에서 탁구 국가대표와 상비군 등 우수 선수들이 무더기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포항으로 탁구 유학을 올 정도인데요. 포항이 어떻게 탁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두호고등학교 체육관 탁구 선수 60여 명이 날카로운 공격을 주고받으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초등학교부터 실업팀까지 포항 지역 엘리트 탁구 선수들이 합동훈련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형, 누나와 함께 연습하면 기술과 게임 운영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현재 포항에는 초등학교 2팀, 중학교, 고등학교 실업팀 각각 1팀, 모두 5팀에서 60여 명의 엘리트 탁구 선수들이 활동 중입니다.
국가대표 김동현과 국가대표 상비군 김장원, 박형태가 포항 출신이고 특히 올해 장흥중에 진학하는 김여원 선수는 1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제목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나가서 입상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특히 두호고등학교는 2021년 전국대회 전관왕을 달성하는 등 고교 최강팀 자리를 지키고 있어 수도권 학생들이 포항으로 탁구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선배들도 다 잘 치고 우리가 성적이 좋아갖고 저도 잘 치고 싶어서 왔어요. 2003년 장량초 탁구부 창단 후 20년간 노력한 끝에 포항 탁구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초, 중고 실업팀 열심히 잘하고 있고 전국 최강 도시입니다. 탁구 최강인데 좀 더 시민들께서도 좀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에서 탁구 유망주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올림픽 메달 소식도 들려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블루벨리 산단 등 신규 산업단지에 에너지 자급자족형 모델을 구축하는 포항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해 에너지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신산업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포항은 해양도시이자 일조량이 풍부해 분산에너지원인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발전, 해상 풍력 발전 등의 강점이 있으며 정부는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시행하고 전력거래 특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하는 무전공 입학제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학과 간 장벽을 허물겠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미 한동대는 개교 초기부터 29년째 무전공 입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대학들도 정부 방침에 따라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마련한 정책연구 시안을 보면 수도권 대학과 거점 공립대 등은 2025학년도부터 무전공 선발을 확대해야 수십억 원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게는 정원의 5%에서 많게는 25%까지입니다.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한 뒤 2학년 이후 진로를 선택해 융합형 인재를 길러낸다는 취지입니다. 각 대학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재정 지원과 연계 사실상 강제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향후에 다른 국책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평가 항목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주요 대학들은 이미 무전공 선발 확대 준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구권 주요 대학들도 대체로 무전공 확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거점 공립대인 경북대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관련 논의에는 착수했습니다. 저희들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나 확정안이 나온 상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남대와 계명대, 대구안이대, 대구대 등 사립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무전공을 하더라도 어떤 단위로 할 것이고 들어와서의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학생 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각 대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전공을 글로컬 사업과 연계 혁신 사업의 하나로 제시한 대학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가 수도권과 지역 거점 대학으로 인센티브 제공을 한정했지만 교육부 정책에 부합한다면 당장 재정 혜택을 못 받더라도 향후 재정 지원 사업 경쟁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학제 개편 좀 논의하고 있거든요. 1월달, 2월달까지 학제 개편해서. 교육부가 무전공 모집 확대 방안을 이달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학제 개편 마감 시한인 오는 4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정해야 하는 대학가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실련이 공천 배제를 촉구한 국회의원 34명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구 의원 4명이 포함됐습니다. 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의원과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지역구 김희국 의원은 상임위 결성률 상위 3인에 포함됐습니다. 김희국 의원은 투기성 상장 주식 과다 보유로 성실한 의정 활동이 의심되는 의원 5명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달성군 지역구 추경호 의원과 김천시 지역구 송원석 의원은 반개혁적 입법활동 11인에 들었습니다. 공천배제 34명 외에 성폭력과 음주운전, 병역 비리 등으로 자질 검증을 요구하는 72명 중에는 대구 경북 현역 의원 5명이 포함됐습니다. 도시 곳곳에 조성된 작은 공원 등을 도시숲이라고 일컫는데요. 이 도시숲은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3년에 걸쳐 대구의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있는 도시숲이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이는지 알아봤는데요. 많게는 15% 넘게 줄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 곳곳에 있는 작은 공원 같은 도시숲은 일상생활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도시 환경을 건강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도시숲이 실제로 대기 오염을 얼마나 줄여주는지는 알려진 연구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이 직접 분석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대구 성서공단과 달서구 장기동 사이에 있는 장기공원에 산림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산업단지로부터 넘어오는 공기 중 미세먼지가 도시숲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감소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시간별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16.8%, 초미세먼지 농도는 15.9% 산업단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쪽에 있는 농도값이 한 100이었으면 이쪽은 상당히 이제 낮은 수치로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숲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정밀 데이터 그리고 장기간 3년 데이터로 이제 확실하게 구명이 된 부분입니다. 특히 화석연료 소모가 많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에 주거 지역과의 농도 차이가 커 도시숲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19년부터 전국 44개 지역 132개 지점에 산림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해 도시숲이 주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시숲을 조성한 뒤 시간이 지날수록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두 줄 가로수 조성 등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한 대구의 각종 도시숲이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데 효과를 주는 만큼 도시숲의 관리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미세먼지 측정 내 자료는 국가 중점 데이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자료는 앞으로 대구시에서 조성한 도시숲의 효과성을 구명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될 예정이고 그리고 앞으로 도시숲의 조성, 관리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미세먼지 외에도 대기오염 물질까지 범위를 확대해 도시숲이 대기오염을 얼마나 줄여주는지를 분석해 도시숲의 가치를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주시 푸른산업 주식회사 200만 원, 영덕군 병곡면 새마을협의회 100만 원, 경주시 외동읍 신병준님 100만 원, 영덕군 축산면 의용소방대 50만 원, 울릉군 보훈회관 운영협의회 50만 원, 울릉군 서면 태하침례교회 50만 원, 영덕군 병곡면 마고할매당 당주 천숙자님 30만 원, 영덕군 지품면 원전리 마을회 30만 원, 영덕군 축산면 부곡리 주민일동 20만 원, 영덕군 달산면 의용소방대 20만 원, 영덕군 축산면 고국 1리 마을회 20만 원, 울릉군 울릉읍 성봉사님 20만 원, 울릉군 서면 남양리 이수철님 20만 원, 울릉군 북면 주감리 어촌계 20만 원, 영덕군 병곡면 병곡일리 김영욱님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덕천리 마을회 10만 원, 영덕군 축산면 도곡 1리 마을회 10만 원, 영덕군 축산면 축산 1리 경로회 10만 원, 영덕군 지품면 돌담장 식당 10만 원, 울릉군 서면 남양리 성인사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주시가 퇴직한 신중년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지원 사업을 펴기로 했습니다. 올해 사회공헌 지원 대상은 만 50살 이상 70살 미만의 퇴직자 300명이며 모집 분야는 사회 서비스와 문화예술, 교육연구와 상담 멘토링 등입니다. 지난해 경주시는 336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경상북도는 2024년도 경북 농민사관학교 44개 과정에 교육생 1,134명을 모집합니다. 과정에 따라 3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정해진 요일에 경북 농민사관학교와 경북대 등 22개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합니다. 현장 특화 재배 기술과 농업 디지털 혁신, 농식품 가공 및 유통 혁신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교육입니다. 다음 달 2일까지 경북에 경작지가 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울진군은 LS 일렉트로닉, 한국신림풍력, 신림리 마을 대표와 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사업비 1,270억 원이 투자돼 40메가와트 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사업지의 산불 피해 예방 대책도 함께 수립할 예정입니다. 울진 신림 풍력 발전단지는 지역 주민들이 투자자로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됩니다. 당분간 세차는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또다시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일요일까지 오락가락 하겠는데요. 경북 북동 산지 쪽으로는 동풍의 영향으로 눈이 제법 쌓이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5에서 10cm,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미끄러운 도로와 함께 가시거리가 1km 미만의 안개가 낀 지역도 있어서 교통 안전에도 유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은 기온은 초봄처럼 한낮에는 온화합니다. 대구가 낮 기온 10도, 안동은 7도, 포항은 9도까지 오르면서 낮에는 춥지 않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중국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비구름이 드리워져 있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쪽으로는 눈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에는 너울과 함께 먼바다를 중심으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자세한 기온 날씨 보시면 대구가 6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10도, 고령은 6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9도가 예상이 됩니다. 경북 북부 지역, 안동은 4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8도, 상주는 4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포항은 지금 현재 7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9도까지 오르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도 6도와 7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영하 10도 가까이 다시 뚝 떨어지면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